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혹시 온 건 아니고요. 초등학교 ADHD 다 같은 게 아니고요. 가장 좋은 건 역시 빠른 검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수인지 두뇌과학 분당센터 소장 이슬기. 안녕하세요. 수인지 두뇌과학 목동센터 소장 이다혜입니다. 아이들 2학기 개학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?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혹시 온 건 아니고요. 저희 영상을 이미 보고 계시다면 전화를 한 번쯤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고학년으로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네. 그 학습도 굉장히 또 난이도도 좀 올라가죠. 그러다 그렇죠. 보면 학습하는 거 거부하기 시작한다거나 네.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 어머님, 아버님께 좀 상심을 하기 시작을 하시죠. 가장 중요한 첫 단추 끼는 게 초등학교죠. 정말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정말 천지 차이인데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저희 수인지 두뇌과학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사실은 정말 많으세요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과 고학년 ADHD를 보이는 아이들의 특성, 그리고 어떤 모습이 관찰이 될 때 검사를 좀 꼼꼼하게 해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지 타이밍 쏙쏙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초등학교 ADHD 다 같은 게 아니고요. 뇌의 성숙, 즉 뇌의 발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초등학교 ADHD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애가 글자 배우는 게 좀 너무 느려요.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. 언어 발달 관련해서 늦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. 네. 그런데 학교에 있다 보면은 그렇게 저학년은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이가 그 행동을 좀 옮겨야 하고 학습에 집중을 잘 해야 하죠.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. 규율이나 규칙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하잖아요. 유치원에는 그런 것들이 다소 허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학년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규율이나 규범을 지키는 것들이 참 어려워집니다. 맞습니다. 이러한 규율과 규칙을 지키는 그 능력은 바로 전두엽에서 나오게 되는데 ADHD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 전두엽 기능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하되어 있다는 점에 있죠. 초등학교 보냈을 때 아이들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급식 시간에 줄 서는 거 너무 힘들어요. 얘가 뭐 나를 쳤네 안 쳤네 하면서 뭐 싸우고, 요즘 초등학교는 25분, 40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. 그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다. 눈에 띄는 행동들을 또 하다 보니까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. 맞습니다.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요즘에 또 모듬 활동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. 근데 모듬 활동을 할 때마다 미묘하게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배제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 특성 중에 하나는 희한하게 ADHD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요, 글씨가 악필인 경우가 좀 많아요. 아니 글씨 쓰는 거랑 이게 ADHD랑 무슨 상관이야?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ADHD라고 하는 이 문제는 신경 발달 장애라고 하는 부분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. 뉴런이라고 하는 뇌세포들이 이렇게 꽉꽉 맞물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잘 맞물려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좀 덜 맞물리게 되면 소위 말해서 운동이 어설퍼져요. 과흐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글씨를 쓸 때도 내 의도랑 좀 다르게 더 움직이게 된다거나, 즉 운동에 대한 제어가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요. 좁은 이제 교실 책상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는 여기서 멈춘다고 생각했는데 손이 더 나가요. 옆에 앉아있는 툭툭 치죠.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. 역시나 또 사회성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, 초등학교 저학년 ADHD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과흐름 운동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좀 다행히 한 만으로 11살 내지 12살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소거가 됩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고학년의 ADHD와 초등학교 저학년의 ADHD를 좀 나누는 중요한 차이가 될 수도 있고요.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,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속 수행 검사라는 걸 했을 때 만 9살 이상이 되면 CAT 검사라는 거에서는 작업 경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. 기억을 입력하는 폭이 많이 좀 늘어나게 되는데요. 목동센터에서 고학년 아이들한테 더 눈에 좀 두드러지는 케이스들이 있었을까요? 사실은 엄마 손에 이끌려오는 경우가 많아요. 고민을 들어보면 학습 문제인 거예요. 저학년 때는 언어는 몰라도 수학은 곧잘 했다. 맞아요. 다 고마운 거 많은 네, 그런데 고학년 오면서 수학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데 진입을 하게 되죠.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지속 주의력이 굉장히 중요해요. 글을 읽어낼 때도 글밥이 막 길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하기 싫은 거죠. 그 안에서 또 살펴보면은 학습의 어려움보다는 주의력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맞습니다.
고학년 관련해서 또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는 또 유튜브 네, 몰입도 맞습니다.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학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고학년으로 진입을 하게 되죠.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에서는 이미 아이들이 심리적인 위축이 일어난 상태고 자기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. 네. 학습에 또 어려움이 있고 뭐 학교 내에서 적응이 좀 어려움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빠진다든지 핸드폰 몰입 혹은 게임 몰입에 빠지는 경우도 다수 있어요. 4학년 돼서 ADHD 아이들이 수업 중에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는 사실 저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. 그런데 그 시기에 역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학습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. 고학년이 되면은 정서적인 문제가 더 추가된다는 점이죠. 이 사춘기라고 하는 복병이 바로 이 시기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의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게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더 심각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ADHD가 갖는 좀 나름의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제일 좋은 건 빨리 발견하는 거죠. 그렇죠. 좀 늦어도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이거 조금 눈에 많이 띄는데 눈에 좀 많이 밟히는데 싶은 부분들이 보이시면 바로 저희 수인재 두뇌과 오셔서 뇌기능, 주의력 검사 뿐만 아니라 심리평가, 기질 검사까지 같이 받아보시면 우리 아이가 보다 더 편하게 초등학교 적응하는 과정을 케어해 주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. 네. 좀 정리를 해볼까요?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게 이제 아무래도 움직임에 대한 제어가 되지 않는다. 글씨 쓰는데 악필이라는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의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들이 부과될 수도 있고 특히 학습 문제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될 수 있다.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남은 복병인 사춘기 시기가 된다라는 점, 이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가장 좋은 건 역시 빠른 검사입니다. 검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 자체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느낌이 저는 좀 있었거든요. 제가 보기엔 그래도 좀 인식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원하시기 전에 네. 전화를 해서 그렇죠.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어머님이 보시기에 아버님이 보시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은 아이는 그만큼 굉장히 힘든 시간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어머님, 아버님께서 조금 더 용기를 가지시고 객관적인 검사를 진행하시는 게 네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상담 링크 저희가 걸어뒀으니까 클릭하셔서 여러 가지 문의사항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ADHD의 특성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빠른 개입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. 다음에도 이제 보다 도움이 되는 풍부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수인재 두뇌과학 이슬기 수인재 두뇌과학 이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